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지나친 의존성 때문에 남성들이 비혼, 못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국제결혼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 자녀 14세 이하의 부부 맞벌이 비율이요. OECD 평균은 58.5입니다. 한국은 29.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맞벌이 비율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경력 단절을 외치고 막 계속 그러는데 저는 이거 뻥이라고 봅니다. 뻥. 내심은 뭐냐고 하면 그냥 꿀 빨면서 일하기 싫다. 저는 이게 본심이라고 봐요. 대다수 여성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30대 남성들, 물론 대기업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많이 벌지만 대다수 남성들이 지금 한 300 전후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로도 그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제일 많이 몰려 있는데, 이제 여성들 입장에서 전업주부를 하려고 하면 남자가 300 벌면 사실 이게 좀 생활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00 충인이 300 충인이 나온 이야기가 저는 여기서 나왔다라고 봐요. 즉 여성들은 내심 전업주부를 꿈꾸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력 단절하는 건 이거는 뻥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남자들의 비혼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이 맞벌이 비율에 있어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다못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훨씬 올라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평균보다 일이 낮은 거는 파트타임 하는 사람들도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의존성이라는 게 서로 존중을 하고 내조를 해야 하는데 자기 힘든 것은 싫고 기생을 하려니 안 하는 거지. 의존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의존성의 성질이 문제이다. 의존 정도가 아니라 그냥 기생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숙주는 죽어나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조화시키고 그리고 남녀 간의 어떤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대다수죠. 대다수 경우는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 왜 다른 세대보다 유독 이 현상이 발생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딸바보로 컸기 때문이라고 제일 봅니다. 딸바보. 이제 586 딜러분들이 주로 딸들을 귀하게 키웠죠. 버릇없이 키웠죠. 잘못 키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떤 어렸을 때 교육의 부분에서 저는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힘든 일 하기 싫어하고 뭐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뭐 삐져버리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맞벌이 비율이 낮은 것도 저는 이게 기인한다고 봐요. 워낙 공주처럼 컸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고, 또 다른 댓글 안 보면요, 집에서 마누라는 일도 안 하면서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친구들과 카페에서 히히덕거리고 남편은 투잡 쓰리잡을 띄워도 힘들건 말건 여자는 하는 것도 없으면서 집안일도 도와달라고 징징징 시업 비업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이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블라인드에 글이 이런 게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남성 네티즌들도 야 너무하다 너무하다 이런 반응인데, 또 여자들은 또 다른 반응이었어요. 뭐였냐면 남편이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하고 플러스로 야간 근무를 하다 보니 집에 오면 자기가 바쁘고 솔직히 혼자서 거의 육아를 다 합니다. 해주는 건 퇴근하고 나서 새벽에 수유 한 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네티즌들 반응은 야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야간 근무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새벽에 피곤할 텐데 또 수유까지 정도 해주면 이 정도면 남자로서 다 해준 거 아니냐. 이 여성이 지금 뭐 잠시 육아휴직 중인 것 같아요. 뭐 확실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그 맥락을 보면 육아휴직 중인 것 같아요. 근데 남자가 이 정도 해주면 충분히 한 거 아닌가요? 뭐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육아 참여를 높이는 방법을 조언을 구합니다. 야, 이건 뭐 남자한테 뭐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기에 달린 댓글인데 좋아요가 제일 많이 받은 글이었습니다. 여기 줄 건 것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힘들지. 이제 2개월 됐대요. 2개월 된 아기인데 남자가 노력을 해야 함. 못할 거면 애는 왜 낳았어?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생각이 차이인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게 출산을 늦게 해서 그런 거야. 이분이 물론 몇 살에 출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대한민국 요즘 워낙 결혼이 늦으니까 뭐 30대에 출산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데 20대 때 출산하는 거랑 30대 때 출산하는 거랑요. 몸의 회복 속도가 아예 다릅니다. 뭐 남자들도 그렇잖아요. 20대 때 술 진탕 먹고도 다음날 말짱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30 초반, 중반, 후반, 40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몸이 회복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뭐 여기 네티즌 글도 지금 시점에서 남편보다 아내가 더 힘들지. 아기 낳고 몸도 아직 회복 안 됐을 텐데. 아니 시집을 빨리 가고 애를 빨리 낳으라고 누가 칼 들고 늦게 결혼하라 했냐고 출산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나오는 게 저는 결국 늦은 결혼과 늦은 출산이 저는 큰 원인이라고 봐요. 해외 여성들 같은 경우 일찍 결혼하잖아요. 보면 뭐 싱싱해. 금방 몸 회복하고 금방 또 일하고. 그런데 남자로서는 이 정도 했으면 충분히 다 했지. 뭘 더 해요. 야, 진짜 우리나라 여성들 독하다 독해. 와, 진짜 네티즌 말대로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싶은 생각도 저는 들어요. 이거는 정말 이 여성분 물론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로 볼 때는 이 정도면 남자분 정말 성실한 남자분 만난 거예요. 만난 거고 와, 참 이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의존만 하면 모르겠는데 닭달까지 해대고 히스테리 부리고 사람을 감정적으로 깔아먹으니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히스테리까지 부리면 머리 아프죠? 이게 히스테리가 여성들 거의 전유물이잖아요. 우리가 그 남자들 결혼 늦게 한 노총각한테 노총각 히스테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 노처녀 히스테리는 있어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성향이 덜한데 여성들의 어떤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이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오전에 했던 게 우리나라의 그 2001년부터 2022년도 거를 혼인 대비 이혼 건수로 해가지고 한 40% 조금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혼율이라는 게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바우트인 건데 보통은 이게 조이혼율로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하여튼 이혼은 많이 하는 거는 맞습니다. 이혼을 확실히 많이 하는 나라고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버티기 힘든 거죠. 버티기 힘들다 보니까 그나마 자식 때문에 버티는 거지. 확실히 자식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랑 있잖아요. 이혼율 같은 경우 확실히 자식이 없으면 이혼이 많이 안 돼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남성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감정 쓰레기통 취급당하고 있잖아요. 여성들의 어떤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존의 어떤 윗세대 분들하고 감안했을 때도 지금 2030, 40 여성들은 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로 보더라도 우리나라 여성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어제 한일 커플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 그리고 한국 여성과 일본 남성의 어떤 이혼율 그 격차가 거의 3.3배 정도 났거든요. 그것도 20년치 평균을 냈을 텐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여성들이 장난 아닌 거예요.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좀 이걸 계속 콘텐츠를 다루면 다룰수록 제가 느끼는 게 국결이 답이다. 이 생각이 저도 더 굳어지고 있습니다. 야, 국결이 진짜 답이다. 원래 제가 먼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처음에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계속 그 댓글을 계속 다시길래 제일 많이 달았던 댓글이 제 유튜브 조창기 때 댓글이 이거였거든요. 근데 요즘 저도 이게 보면 볼수록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전 여친이 500원 벌어야 된다는 말에 접었지. 몸을 갈아 넣어 벌어봐야 비교질. 결혼의 선택지를 비우니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라고 하셨습니다. 500만 원 이게 버는 게 쉽습니까? 진짜 우리나라 보통 이제 뭐
한 30이나 40 초반 했을 때 대기업 정도 종사자 아니면 쉽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반 근로자로 봤을 때, 임금 근로자로 봤을 때 쉽지는 않는데, 근데 보통 이런 이야기 하는 여성들 보면 소득이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여성들은 그래도 남자 500 정도 벌면 그래도 나도 좀 버니까 뭐 그렇게 가는데, 좀 소득이 적은 분들이 보면 남자들에 대한 소득은 뭐 최소한 500은 돼야 된다. 보통 중소기업 다니는 여성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분 거랑 비슷한 건데, 이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하고 전업주부로 눌러 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명이고 애 1명 키우려고 하면 남자가 500 정도는 벌어야 되는 게 맞긴 맞아요. 현재 물가로 본다면. 이제 물론 이제 자기도 어느 정도 좀 쓸 거 쓰고 하면서 하면 500은 나와야 돼요. 제가 봐도. 아예 그냥 예를 들어서 정말 아껴 쓴다면 300도 가능하죠. 300도 가능한데, 지금 이렇게 500을 말하는 분들은 뭐냐고 하면 그거예요. 어느 정도 자기가 쓸 거 쓰고 쇼핑할 거 쇼핑하고 그런 플렉스한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500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500 벌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30대 남성들 중에는 지금 우리나라 통계치로 보면 거의 중위소득이 300 정도입니다. 남자들. 임금 근로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300 안 되는 분들도 있고 300 넘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1등부터 10명까지 딱 놓두면 딱 중간 5등 정도가 30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분들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 버는지도 못하면서 남자들한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인 감소에 저출산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유독 유별난가 봄. 외국에서는 치안이 최고라고 하는데 치안 불안감은 진짜 치안 안 좋은 나라와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라고 하셨는데요. 뭐 이거는 제가 통계 자료도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심하죠. 실제 사건은 얼마 없어요. 사건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은 매우 심하게 느끼죠. 대한민국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느끼는가 싶기도 해요. 한편은 뭐냐면 그냥 일종의 여성 단체들이 막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세뇌를 시켜서 그런 피해망상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해줘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지원해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그걸 왜 제가 많이 느끼냐고 하면, 보통 이제 클럽이 많은 데가 서울에 보면 이태원, 강남, 홍대잖아요. 근데 제가 홍대는 잘 안 가니까 모르고, 이태원 최근에는 제가 뭐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뭐 예전에 이제 서울 쪽에 자주 왔다 갔다 할 때 금요일, 토요일 클럽들이 보통 보면 밤 11시인가? 그때부터 보통 클럽이 열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까지도 하고, 뭐 강남역 쪽에 같은 경우는 아침까지도 하는 데도 있거든요. 하여튼 보면 새벽에 보통 이제 주로 이제 클럽이 제일 많이들 여자들이 있는데, 그 금요일 토요일 날 이럴 때 보면 옷도 보면 되게 야한 옷을 많이 입어요. 그리고 이제 완전 간혹 가다가 보면 술 깔라된 애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진짜 이자들 말처럼 우리나라 밤거리가 무섭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 여성의 경우에는 행동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이불로 그런 것 같아요. 자신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피해망상이든지 두 개 복합적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꼭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태원 강남 아니더라도 웬만한 번화가 같은 데도 보면 우리나라만큼 뭐 밤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고 여자들끼리 막 그냥 혼자서 걸어 다니고 그럴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모르나요? 알고 있죠. 그 정도는 유튜브에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도 많이 나온 거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그러는 거 보면 이불로 그러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하여튼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월급 많이 받아도 자기 친구들한테 내세울 만한 하이트 칼라 직종이 아니면 또 싫어합니다. 크크크. 총체적 난국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이게 옛날에 그 유교 문화 영향이라고 봐요. 그 산업공상. 그래서 이제 하이트 칼라를 제일 우선으로 보는 것 같은데,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이런 뭐 현대차도 그렇죠. 그런 굴지의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생산직이면 싫다는 여성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여성이 뭐 엄청나게 뛰어나면 몰라도. 근데 보면 또 쥐뿔도 없어. 쥐뿔도 없는데 보면 뭐 또 남자는 또 하이트 칼라야 된다. 특히 제가 알고 있기로 결정사에서 이런 게 많다고 제가 듣긴 들었어요. 대기업이라도 생산직은 안 한다고. 근데 보통 그때 결정사 가입하는 여성들 스펙을 보면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이 오히려 더 꿀이야. 냉정히 말하면 사무직보다 사무직들은 정년 채우기 힘들어요. 오히려 현대차 같은 거라든가 뭐 몇 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거의 정년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이런 옛날에 유교 문화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주변 친구들한테 좀 부끄러울까 싶어서 또 블루 칼라에 대한 사람보다 화이트 칼라를 선호하는데 이거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하여튼 허세. 이것도 일종의 허세예요. 허세. 예, 다음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의 결혼 생활, 결혼 생각. 맞벌이 남자 300, 여자 200만 벌어도 월 수입 500, 아이 낳고 먹고 살기 충분함.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남자는 300, 여자는 200. 제가 말한 거 그거잖아요. 여자의 결혼 생각. 독박벌이 남자 300.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전업주부로 눌러 앉으려고 하니까 이제 남자하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자는 독박벌이 남자 300 이거 가지고 아이 낳고 어떻게 삶. 이 동상이몽인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경력 단절 하는데 그거 거의 다 뻥이라니까, 뻥. 일부 여성을 제외하면 다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OECD 국가에서 맞벌이 비율이 이리 낮지 않습니까? 아니, 하다못해 요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안 하잖아,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런 수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파트타임만 하더라도 저거 수치에서는 위로 카운팅이 된다니까요. 안 하니까 지금 카운팅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거 한번 보세요. 이게 경기도 A 어린이집 보나의 등하원 일지입니다. 이거 언론에 실렸던 건데 18명 중에 4명의 부부가 맞벌이고 나머지 14명은 전업입니다. 전업주부. 그래서 여기서 딱 보면 B씨 이제 아이는 0세에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등원 하원하는 거고요. 뭐 보통 보니까 9시 반이 제일 많네요. 그래고 보통 4시 반까지 제일 많아요. 그 케이스가 제일 많은데 뭐 어떤 경우는 10시에 맡겨서 5시, 어떤 경우는 10시에 맡겨서 이것도 5시네요. 5시인데 9시 반에서 6시도 있네요. 전업주부인데 9시 반에서 대부분은 4시 반인데 6시도 있네요. 자, 저는 그런 말씀을 참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일본 여성들은요, 파트타임 합니다. 일본 여성들은요. 그렇게 하면서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살림에 보탬을 합니다. 보탬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에 댓글 보시면 이분이 쓰셨는데 이런 걸 쓰셨어요. 문제는 전업이면서 전업을 잘 하는 것도 아니다. 한참 직장에서 일할 시간에 커피점이나 식당 백화점 가보면 아줌마들만 드글드글하다. 전업 같은 소리 하긴 크크. 가관인 것은 전업주부가 남자 보고 가산 분담 요구. 그러면 전업주부를 안 해야지. 더 가관은 자기 전업주부 일은 더 힘들다고 함. 냉정하게 전업주부가 상대적으로 쉽지. 에?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 수는 있어요. 아이 키우고 하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에? 우리가 그 직장 생활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또 위에서 쪼우고 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빡세게 하는데 요즘 뭐 옛날처럼 뭐 시내가 가서 빨래합니까? 방망이질합니까? 요즘 청소기 다 잘 돼 있고 세탁기가 알아서 돌아가고 얼마나 다 잘 돼 있는데요. 장 보러 가는 것도 뭐 요새는 뭐 갈 필요 있나요? 핸드폰으로 몇 개 띡띡띡 하면 다 알았다 오는데 장 보러 갈 필요도 없어 요즘은. 이거 뭐가 힘들다고. 그런데
남자가 대신 집안일 할 테니 가서 돈 벌라고 하면 또 거품 물고 반대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게 여자들이 뻥을 진짜 많이 쳐요. 뻥을 많이 친다니까? 비혼할 거야. 이것도 거의 뻥이고요. 비혼도 뻥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치안 관련해서 방거리가 무서워요. 이것도 뻥이야. 뻥카야, 뻥카. 뻥카고, 또 예를 들어서 또 아까 뭐가 있었죠? 한 개 더 있었는데, 경력 단절. 이것도 뻥카야, 뻥카. 대한민국 여성들은 그냥 뻥카가 그냥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과 행동이 달라.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참 문제입니다, 문제. 자, 밑에 또 딴 거 한번 보시면, 자, 댓글 일단부터 문제 읽어볼게요. 맞벌이 하는 경우나 경제적으로 부득이하게 어려운 경우에만 어린이집 보조를 해줘야지. 우리나라는 지금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세금 그냥 펑펑 나가네 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2016년도에 나왔던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일본 어린이집 보내기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꿈도 못 꿔. 우리나라는 뭐 아까 보니까 뭐였습니까? 맞벌이 부부는 4명, 전업주부가 14명. 일본하고 다르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전업주부한테 왜 정부가 돈을 지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런 거 보면 섬세해. 섬세해.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필요한 돈들, 포퓰리즘이죠. 이런 거는 포퓰리즘이에요. 정말 필요한 사람, 맞벌이 부부 같은 이렇게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세금을 써야죠. 아니, 돈이 쳐남아 도는 나라입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정치하는 거 보면, 물론 일본이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일본도 못하는데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그래도 나아요, 일본이. 하여튼 뭐 참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들 진짜 어떻게 될지, 하여튼 뭐 이런 일이 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